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은 충북 도립극단 김낙형 초대 예술감독을 모시고 도립극단을 이끄는 각오와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 인터뷰는 처음이시죠? 네, 방송은 처음이고. 네,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충북 도립극단 초대 예술 감독으로 선임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네네.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충북 도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풍명월의 고장 또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욱의 파워 인터뷰를 애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도립극단이 이제 설립이 되고 활동을 시작할 텐데 추후에 이렇게 많이 찾아오셔서 즐기시고 함께 웃고 이렇게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충북 연극인들의 염원인 충북 도립극단이 15년 만에 결국 어찌됐던 창립을 하게 됐죠. 네네네. 굉장히 우리 지역 연극인들에게는 굉장히 고마워할 일이고 경사적인 일인데요. 네네. 그만큼 우리 감독님의 어깨도 무거우실 겁니다. 어쨌든 예술 감독을 맡게 된 소감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먼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이 충북 지역에 연극인들과 도민들의 오랜 수건 끝에 도립극단이 창단되었는데요. 예, 많은 노력이 있었고 연극인들과 많은 관계자분들이 노력 끝에 이렇게 산고 끝에 이렇게 창단되었는데 초대 예술 감독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말씀해 주셨듯이 어깨가 너무 무겁고 책임이 막중한데 좀 연극은 늘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니까 극단 또한 그런 정신으로 도민들과 함께 하면서 좀 탄탄하게 연극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도립을 위해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충북 지역 연극계가 사실상 이제 뭐 충북뿐만 아니라 우리 연극계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예술계 전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충북 연극의 현주소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현재 제가 보고 듣기로는 충북, 특히 청주, 충북 전체의 연극인들의 어떤 역사라든지 어떤 연극적 실력 이런 것은 무궁무진하고 대단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어쩐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좀 인프라라든지 어떤 여건들이 좀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충북 도립이 생기면서 좀 직결하고 좀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도립을 운영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충북 도립극단 이제 초대 감독님으로서 우리 충북 도립극단이 지역을 위해서 또 지역 예술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극단이 것으로 소개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지역과 상생인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적으로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저희 핵심 가치인 지역 연극 예술 생태계 조성하고 또 도민의 일상 속 예술이고 그래서 유망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도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장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충북 정체성과 동시대적 예술을 좀 추구해서 좀 미래 대안적인 공연 예술 이런 걸 통해서 충북 연극이 같이 좀 현재 잘하는 것을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도립극단 예술감독 임기가 이제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입니다. 네네. 우리 감독님으로서 다양한 이제 구상을 갖고 계실 텐데, 감독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24년은 설립 도약의 시기, 25년과 6년은 본격적 운영기라고 봤을 때 지금 처음에는 단원도 모집해야 되고 창단 공연도 해야 되고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도민을 찾아가는 공연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청년 예술인 인재 양성 쪽에 좀 교육 프로그램들을 해서 같이 좀 상생할 수 있게끔 가려고 합니다. 즉 생태계 조성이겠죠. 네. 이건 뭐 충북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많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인 부족이나 아니면 인재 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야지 좀 지역의 인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해결해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5년에는 좀 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느리고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연극 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단순히 도민들이 문화 향유자가 아니라 문화 주체로서 좀 활동하면서 어떤 연극의 가치라든지 문화의 가치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나 어떤 활력소나 삶의 활력소나 이런 것이 자리매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7월부터는 또 단원들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그 결과적으로 이제 지역 연극계와 나름 이제 소통하고 네네네. 협업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네네.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할 계획이신가요? 네, 우선 시즌 단원, 저희들이 이제 시즌 단원과 네. 그다음에 객원 단원, 그다음에 청년 연수 단원 이렇게 셋으로 구분되는데요. 그게 일단은 시즌 단원 채용부터 하고 그다음에 연수 단원이 바로 채용됩니다. 그리고 객원 단원은 작품에 따라서 이렇게 채용되는 형태인데 시즌 단원 같은 경우 이 지역 출신이거나 지역에서 활동한 그 배우분들, 연극인들을 우선으로 좀 선정할 계획입니다. 물론 연수단원도 지역에서 활동했거나 지역 연고를 둔 분들을 우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객원단원들 또한 지역에서 오래 연륜이 있거나 경험이 많은 분들을 좀 저희들이 초빙해서 같이 공연별로 이렇게 해나갈 지금 방향입니다. 예. 지금 이제 도립극단은 이제 만들어졌고, 예, 예. 또 이제 단원들도 이제 뽑으면 되고,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용극장이거든요. 예, 예. 전용극장에 대한 기대감도 어떻게 보면 도립극단 이상으로 굉장히 큰데요. 예, 예. 감독님께서는 전용극장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 예술의 전당을 한번 저희들이 창단 공연을 해야 되니까 가봤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이 충북 도내에 있는 기성 극단들이 거기서 공연하기는 무리가 많을 정도로 되게 규모가 큽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니즈와 다 합쳐져서 저희 극단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많은 실험도 해야 되고 대중극도 만들어야 되는데 또 문턱이 좀 낮았으면 너무 빡빡한 일정, 예술전당 너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되잖아요. 네네. 도 전체를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 극단을 전문적으로 하되 또 지역 연극인 단체들도 대관을 해서 쓸 수 있는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는 중극장 규모의 한 500석, 600석 되는 좀 연극 전용 극장 혹은 뭐 그 밑에 다른 부대 시설은 도민들이 뭐 문화시설이라든지 넣어서 같이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할 수 있는 전용극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그 전용극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네. 그 뭐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또 뒤따라야 될 것이고 예. 결과적으로 도립극단이 또 우리 지역 예술인이나 지역 도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네네. 어찌됐든 그 작품성이라든지 네네. 또 지역 주민들과 호흡하는 예. 또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네네. 우리 감독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일단은 지역 그 연극인들과 예술인들과 저희들이 좀 협업하고 아까 말했듯이 네. 단원들의 유입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 중심으로 안배하고 그다음에
그 저희들이 순회 공연, 찾아가는 공연 이런 네. 정기 공연에도 많은 공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시민 연극 교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공청회도 많이 하지만 간담회는 하지만 관계자분들이나 주민들 간담회도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소에 어떤 바라는 점 이런 거를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네. 또 연극에 대한 또 그 공동 작업을 통해서 주민들도 참여해보고 뭐 낭독 공연도 하고 어떤 유원지에서 같이 작은 공연도 해봄으로써 연극에 대한 이해도,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좀 일상적으로 이렇게 늘 그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좀 상생해 나가면 뭐 그런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도 네트워킹도 다 일거양득에 다 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 저희가 이제 그 지역 연극계가 우리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네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도민들한테 또 이렇게 어떤 반응을 얻지 못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도민들이 찾아오는, 예. 도민들이 찾아가는 그런 연극을 또 공연을 해야 될 텐데 네네. 그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네. 거기에 따른 재정적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네네. 또 그래도 아이디어라든지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우리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서서히 저희는 좀 작품 개발부라 그래서 드라마타그라든지 지역에 있는 분도 있지만 타지의 전문가들로 좀 구성해서 TFT처럼 네. 항시 있었으면 하는 저 바람은 있습니다. 상설. 예. 그게 연출가 혼자나 예술감독 그렇죠. 혼자 힘이 아니라 네네. 기획자, 뭐 드라마터그, 작가, 연출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또 지역에 있는 인재를 발굴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가면서 어떤 개발부 팀이 있어서 네. 좀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 중인데 내년부터 한번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결과로 또 이제 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지역 그 경제단체, 예. 기업체와의 예. 어떤 소통 그리고 예. 지원을 통해서 예. 고정적으로 우리 그 관객 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면 근데 지역 예술인들이 보면 이 기업체들하고의 이제 그 어떤 시도는 하는데 예. 그 매칭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감독님께서 예. 풀어 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우선 재단이나 도에 어떤 모유를 맺고 있거나 그런 단체를 우선 봐서 특히 이제 교육계 쪽이나 아니면 이런 쪽이 더 좋겠죠. 그다음에는 아니면 좀 기업체들 네. 이런 데들을 저희도 찾아가는 공연이나 이런 식으로 좀 간소화해서 그래서 뭐 입체 낭독극이다 그럼 하면서 거기 사원들도 같이 왜냐하면 30분만 연습하면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읽는 거니까 예.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고 해보다 보면 되게 연극이 흥미가 생기고 극장을 찾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시작하면서 혹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일반 단체들이 큰 애쓰지 않고 그 같이 할 수 있는 재미를 줄 수 있는 관객들이 그 재미를 호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다 보면 또 회사에서도 같이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야행이라든지 행사에서 뭐 같이 그 기업의 직원들이나 이렇게 저희 지역 연극인들이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예. 단순히 도와달라 이런 것만은 안 되니까. 아, 그럼요. 그렇게 하면 관객 개발도 되고 아, 그럼요. 주최자도 되니까 많이. 자, 그렇다면 우리 충북도립극단 창단 공연은 언제쯤이 되실지? 10월 18, 19가 지금 예술의 전당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오. 작품은 어떤 작품 계획하고 계시나요? 지금 뭐 딱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네. 이제 지금의 극단의 현황상 이제 막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그렇죠. 단원들도 막 모집한 상태라 10월이면 뭐 몇 개월 좀 안 남았네요. 작품을 의뢰한다는 건 좀 그렇죠. 지금 새로운 거를 한 건 그래서
창단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좀 축제적이거나 아니면 연극적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일단은 고전 작품 중에서 네. 뭐 셰익스피어나 이런 밝은 이런 공연들을 통해서 좀 볼거리도 많고 또 즐길 거리도 많고 또 연극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극장 규모에 맞고 도립극단 규모에 맞는 그런 작품을 선정해서 좀 열심히 하여튼 해서 터민들이 한 번에 아우 잘 탄생했다. 그리고 잘 만들어졌다. 연극인들이 저렇게 멋있었구나. 네, 지역 네. 연극인들이 전 무대에서 저렇게 같이 모이니까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이제 우리 감독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감독님께서 이제 청주대학교에서 석사를 하셨어요. 네네네. 청주하고도 이제 인연이 깊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청주대학원에서 2년간 석사 학위를 따면서 공부할 때, 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청주, 이 충북하고 인연이 이렇게 깊을 줄 몰랐는데, 네네. 그 몇 년 후에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게 또 많은 인연이 되고, 지금 많은 전화로의 네트워킹이 돼서 그렇죠, 그렇죠. 이 지역 연극인이나 뭐 협회나 이런 분들을 많이 알게 돼서 정말로 산 교육이었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충북에도 또 청주 말고도 단양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연극 예술 감독으로 뭐 대학로 만정리 극장 이런 데 예술 감독으로 같이 참석해서 또 전혀 연고지가 없다는 아니고 충북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기대와 되게 또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국내에서 유일한 연출 동인이라고 할 수 있죠. 감독님께서 해화동 1번지 3기 출신이라고 합니다. 해화동 1번지. 이게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야말로 해화동 1번지에 위치해 있는 아주 작은 극장입니다. 네. 근데 정확하게는 뭐 1995년 6년도에 아마 그 전부터 일기 동인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네. 이기 이제 지금의 중추적을 역할을 하는 선배님들이 계셨고 저희들도 30대 초반에 이제 들어가서 3기로 들어갔었는데 거기에는 창작품 위주로 하게 돼 보통 보면 연출이나 대표가 쓰고 연출을 합니다. 네. 물론 극단 내 작가도 하게도 그런 면에서 다방면으로 연극을 연출가로서의 어떤 사관학교라고 옛날에 표현했는데 그런 활동들을 하고 그 작품만이 아니라 6개의 팀이 극장을 운영합니다. 대관도 하고 어떻게 하다. 그다음에 1년에 2개의 프로그램, 정기 공연하고 어떤 축제 이런 것들을 6팀이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머리를 맞대고 짜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해화동 1번지는 연출가들을 위해서 꼭 작품뿐만 아니라 운영, 그다음에 협력, 그다음에 뭐 사회적 어떤 역할 이런 것도 하기에 좋은 동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지금도 활동은 이제 계속 후배들이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네. 이어지고 오고. 네네. 그 감독님 이력 중에 보니까 순천시립극단 예술감독을 또 지낸 점이 눈에 띄는데요. 네네. 결과적으로 시립극단위의 도립극단 이끌게 되셨는데, 네. 시립극단에 계실 때 나름 그 생각나는 게 있다든지 또 감독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 중에 이런 거는 우리 도립극단에 도입하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거기는 이제 30년 된 극단이라 이 충북 도립 현재 창단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네. 단원들을 30년이 됐나요? 네, 30년이 됐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도단이 빼놓고는 제일 오래된 극단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단원들이 한 15분 정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좀 시민들하고 다가가기 위해서 연기는 뭐 기본으로 하지만 저희 단원들도 자칫 이렇게 조금 오래되다 보면 정체되기 쉬운데 그런 것을 위해서 단원들도 연출부, 대부, 작품 개발부 이렇게 나눠서 평상시에 이렇게 근무할 때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 함으로써 모든 결정이
상임 연출이나 예술 감독이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들이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한테 많이 또 노출되더라고요. 그 활동들이. 본인들이 광고판에 전화해야 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물론 기획자가 따로 있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도 생각나는데 저희들은 이제 충북 도립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경우겠죠. 그렇지만 단원들에게 좀 입체적인 경험, 연기도 연기지만 물론 연기를 주로 하지만 입체적인 경험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조직력을 스스로 이렇게 좀 해나가게끔 같이. 그다음에 또 한 개 시 안에 이렇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무래도 도립은 11개 시군을 이렇게 같이 아우러야 되기 때문에 더 새로운 무엇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좀 한눈에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주 11개로 확대될 때 좀 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일을 너무 어렵게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단순화시켜서 또 세분화시키고 이럴 때 좀 경험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도립극단에서 도전해보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첫째는 충북도의 어떤 정체성을 담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 특성이라든지 지역의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충북 브랜드 공연 같은 느낌 그것이 좀 야외에서도 할 수 있고 뭐 극장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조금 대형 공연 좀 화려한 볼 것이 많은 그런 공연을 통해서 좀 관광까지는 아니어도 좀 많은 다른 타 지역에서 관객들이 와서도 감동받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조금 전국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 원리는 똑같지만 그 형태가 좀 다르겠는데 그런 공연도 해보고 싶고 아니 충북 연극하면 이런 작품이다 뭐 이런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지금 많은 영향이 있는 극단이 많잖아요. 충북에는 네. 배우들의 연기가 또 특히 훌륭하시고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 좀 좋은 작가들이 동시대적인 얘기로 조금 오히려 그런 쇼적인 연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연합으로나 도립이 좀 나중에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희곡 기반 혹은 배우 기반 소극장이 많으니까 그게 좀 희곡을 그 수혈한다 그럴까요? 좀 동시대 어쩌면 문제적인 해외 번역극이든 아니면 저 전국에 있는 잘 쓰는 희곡 작가들의 동시대 창작이든 이런 것으로 이제 서서히 변모해도 그래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각 극단들도 어떤 행사성이든 계기성이든 혹은 이렇게 좀 갔으면 되게 도립 쪽은 큰 걸로 이렇게 시호적이고 이쪽은 탄탄하게 이렇게 자기 극단에 맞는 창작극이나 동시대극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두 개 만나면 결국은 동시대 연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동시대 연극이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얘기의 동시대, 소재의 동시대뿐만이 아니라 네. 어떻게 연극을 침투하고 같이 관객과 호흡하고 이것이 이쪽에서는 그 대상이 바로 도민들인데 이것으로 어떤 향유가 일어나서 이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호응하며 우리는 어떻게 인지도가 올라가서 결국은 우리가 인지도가 올라가야 교육을 하던 그 그렇죠. 도민들이 믿고 따라오실 거 아니에요. 네. 아, 이건 재밌다. 다른 매체하고 또 다른 것이 있다. 매일매일 나가는 이렇게 배움의 학습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게 너무 즐겁다. 그런 전 세대별 어떤 연극 경험, 체험도 있는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지역하고 같이 뭐를 많이 맞대고 좀 더 지금에 맞는 혹은 더 향유할 수 있는 퍼포먼스 더 쇼적인 게 많든 정신적이고 내밀한 게 많든 현대를 잘 파악하는 무엇이 많든 이렇게 해야지 청주나 충북이 단순히 뭐 대중극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 예술성과 대중성이 있어야 되지만 저희는 좀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충북 그러면 이런 연극이야 하는 그런 것을 형성해 나가는 것도 그 연극의 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해 나가면 오히려 그것도 한 작품 한 작품보다 더 큰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거기서 또 좋은 브랜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기류만 있다면.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사회적으로 고령화 사회지 않습니까? 저희 네네네. 우리나라도 네네. 실버들의 어떤 그 세대가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의 예. 중심적인 세대가 돼버린 상황인데 예. 실버들을 위한 그런 뭐 공연, 실버를 상대로 한 타겟으로 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도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뭐 공연 소재나 이런 것들로의 접근은 언제든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생각하겠지만 그보다는 좀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특정 극단을 얘기하는 거지만 단양에 있는 모 극단은 그냥 거기는 이제 연극과 농사를 같이 짓는 어떤 그런 단체예요. 네.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하고 긴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뭐 호떡을 겨울에 팔기도 해요. 극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 뭐 의림지나 이런 데 제천에. 네. 근데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 겨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쉬기도 하고 실버들이 또 농사도 안 짓기도 하고 혹은 혼자 지내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한테 그 최소한의 금액을 받고 호떡을 구워주면서 한 30분짜리 연극을 하는 걸 봤어요. 얘기야 뭐 크고 그런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시골에 남겨진 엄마하고 도시에 간 아들하고 이렇게 뭐 보고 싶은 호떡에 얽힌 그런 연극인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많은 단서를 얻었던 게 문화관에 이런 데로 좋은 공연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들이 참여하는 공연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가 막 연극이 지역 저 실버 세대 저 지역에 있는 그렇죠. 실버 세대까지는 확실하게 피부로 안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삶의 어떤 문제, 여가의 문제들 그것이 좀 마을 공동체를 또 확인할 수 있고 그 호떡 먹으러 다 모이시고 거기서 또 울고 웃고 별 얘기 아니지만 연극 내용이 울고 웃고 30분 하는데 되게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재단과 해서 아니면 지역 극단과 해서 작은 벌이도 되고 또 한번 우리 지역에 진짜 누가 살고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고 그런 연극도 극장에서 하는 건 못지않게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충북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제 열심히 저희들이 충북 도립극단이 준비해서 이렇게 출범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아직은 조직이 다 갖춰지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공연하게 되면 많이들 오셔서 즐겁게 같이 참여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극단은 늘 열려 있고 살아있는 극단이 이제 모토로 해서 나아갈 건데 같이 이렇게 그 배에 같이 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으로 우리 충북 도립극단이 우리 충북 도민들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극단 그리고 지역 예술계를 선도하는 극단으로서 많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감독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 도립극단 초대 예술 감독인 김나경 감독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